그 이제 혁신학교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제대로 좀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는 남원과 같은 이런 좀 변방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별로 약간 좀 그런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러니까 지방의 그 남원과 같은 그런 데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 지역은 잘 되고 농산어촌 지역은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도 없고요. 지금 전주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 아주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는 곳이 있지만 저쪽에 그 읍면 단위에서도 아주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혁신학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뭔가 결국 그 혁신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집념, 열정, 노력 이것에 의해서 이러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라북도 교육청만 혁신학교의 운영 관련해서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14개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혁신학교 부담 주지 마십시오. 보고서 내라고 한다든지 평가 이런 거 일절 부담 주지 마십시오. 그냥 안전에 100% 맡겨버리십시오. 죽을 쓴다 하더라도 맡겨버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사회, 학부모회를 좀 제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견들이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드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저희가 작년에 정책 연구를 하면서 학부모 회의를 제도화하는 거를 이제 제도화 보고를 드려가지고 작년에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 회의를 제도화하면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학교의 운영에 보다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데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지금 약간 벽에 부닥쳐 있습니다. 뭐 여기서 될 일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혁신 교육의 지속과 확대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의견이 반영되는 거, 또 하나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약간 좀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한테 약간 좀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이 아까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산업화 시대 산물이라는 거는 이제 이 자본과 노동력을 전부 중앙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미 산업화 시대가 종결된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말로 이제 중앙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 서울, 전주 이게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는. 근데 사실 이 수직적 구조가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 일종의 수탈 구조입니다. 맨 위에 그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삶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저급한 삶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고, 실제 그게 어떤 일종의 수탈 구조 형성하고 있는데 학교도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농촌 교육은 지금 붕괴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주선을 타고 온 외계인들이 학교에 쫙 와서 학생들에게 외계인의 가치를 가르치고 딱 다시 4시 반이 되면 비행선을 타고 쫙 간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가끔 전라도에 농촌학교 가면 그런 느낌 많이 듣거든요. 교사가 어떻게 지역 주민이 되는 거가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지역 주민화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상당히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육과 모든 경제가 국가와 시장이 주도해왔다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삶을 복원해야 되고 학교가 그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혁신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다 좀 더 많은 고민과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학부모님이시잖아요. 예. 지금 사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오늘 떼시는데 정의 2평에서 학부모를 해서 그 다음에 학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학교와 학부모가 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전혀 이렇게 거의 걸림이 없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전라북도에. 왜 그런지 한번 원인 분석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은 벤치마킹 하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한번 이렇게 지금 학생 인권절이 이제 경기도는 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아직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 인권조례 만들면 우리 전라북도 학교 현장에 갑자기 학생 인권의 꽃이 쫙 만게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생 인권조례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인권적 가치를 계속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한참 이미 다 돼 있는데 나중에 학생 인권조례가 딱 나 나왔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 인권조례가 참 부끄럽게 이렇게. 아무리 인권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 인권의 가치가 전혀 숨쉴 틈이 없다. 그럼 이거 완전히 인권조례가 종이요 조례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깐 1분만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혁신은 절대 누가 주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장쌤이 갑자기 나 민주적으로 할래 이러지 절대 않을 거고요. 교사들이 그냥 나는 그냥 수업만 할래. 그거 학교 혁신하려면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귀찮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조용하게 밑에서부터 혁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교 분위기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학부모들하고 매번 모이고 밤에 9시 애들 다 정리해놓고 9시에 모여서 새벽 1~2시까지 토론을 하고 이런 모임들을 여러 개 만들면 이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주춧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힘을 받습니다. 그중에 한두 분만 계시면요. 학교는 혁신할 수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 우리가 힘을 몰아주고 잘한다 할 수 있게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그러면 그 힘이 또 교장쌤이 금방 또 여우라 눈치 빡 챕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비민주적으로 했다가는 이 학부모들한테 작살이 나겠구나. 이런 그 위기의식을 조용히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혁신학교 작년에 20개를 하면서 봤어요. 올해 30교가 또 선정이 되었는데 이 학교의 학부모님들 지금 뭐가 뭔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저희가 곧 이제 돌 거거든요. 지역들을. 근데 그때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 작년에 1년 내내 저희들이 조용히 해왔던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시간 투자하고 사람한테 투자해라. 조용한 혁명을 준비해라. 그러면 학교도 변화될 수가 있다. 안타깝게도 또 며칠 전에 경북에서 또 어린 아이들이 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학교 폭력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핀란드의 국가교육청장을 17년인가요, 18년인가요 이렇게 역임을 하셨던 에르키 아호 선생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전교조 그 집행부하고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제가 이제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사실은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모두가 달려들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사회복지 시스템과 돌봄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뭐 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인권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이념적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과 돌봄 방식에 대한 성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말씀만 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회복지 시스템하고 돌봄 이것은 이제 핀란드에서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정치, 이념, 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핀란드는 그 사회주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경우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기는 우리 현실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폭력의 문제에서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자. 저는 이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는 교사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학교폭력 용어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이번에
마침 이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 포틀랜드에 갔는데 거기에서 링컨 하이스쿨에서 아이들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용어가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스쿨 바이올런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쓰고 있고 미국에서 스쿨 바이올런스는 뭐냐? 애들이 그 총 가지고 쏘는 거. 그 미국 헌법 해석상 총기 소지는 기본권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총을 쏘아서 공격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쿨 바이올런스, 학교 무리식으로 학교 폭력이고 나머지 아이들 사이에 일어날 문제 있잖아요.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불링이라고 하더라고요. BULLYING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칠게 용어를 써버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썼나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학교 폭력의 대책 및 예방 및 대책하는 법률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용어부터 저는 우리에게 맞는 용어는 학생 간 폭력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그 정확한 답은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거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그 밀착도 이걸 높여가는 것일 거다. 하여튼 뭐 교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 미래의 꿈에 현재의 행복을 유해당한 아이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의 꿈만을 좀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좀 감사하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 좀 아쉬움을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 교육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과 우리 전북 교육마당에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이런 말씀 있으시면 우리 이광호 소장님, 윤성희 회장님, 교육감님 차례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마 전북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도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맞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고 이것이 아마 앞으로 전북 교육 혁신의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 사회의 어떤 건강성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삥 뜯고 폭력을 휘두르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고 보고 배운 게 애들이 그런 거라. 왜 다 삥 뜯고 그러잖아요. 위에서도 보면 우리 교육감님도 하마터면 삥 뜯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이제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면 뭐 좌파니 빨갱이니 뭐 이 사회에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교 교육에도 좀 솔직하게 진짜 솔직한 게 좌파니 뭐니 이런다면 저희 학부모들은 그거 그냥 할래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솔직함을 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이 출발이 되었으면 교육마당이 좀 솔직하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마당 출범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이 교육마당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배울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어제까지 몰랐던 것, 오늘 새롭게 배우는 것, 그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그 바다를 많이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 바다를 보면 이게 밀물, 썰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사장이 때로는 밀물을 때로는 썰물을 이렇게 안고 뱉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북 교육마당이 전북 교육마당이라고 하는 이 백사장에 때로는 밀물 때로는 썰물 이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의 교육마당 모습과 또 내일의 교육마당 모습 그리고 2013년 교육마당 모습 이것이 끝없이 이렇게 자기 갱신해 나가는 그런 조직체가 되고 이 교육마당이 전북 교육이 늘 새롭게 변신하는 그런 인프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시간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